안녕하세요. 글쓰기 기초 수강생 여러분, 글쓰기 기초 노수입니다. 네, 5주차 글쓰기 수업이 돌아왔습니다. 동영상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영상에는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다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하고 있나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니까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학교를 못 가도 공부는 계속되어야겠죠? 헛소리 하지마 임마. 오늘은 제6강 설득적 글쓰기 실습 첫 번째 주제 선정과 계획하기입니다. 설득적 글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난주 수업에서 다뤘었죠. 이번 주부터는 설득적 글쓰기와 관련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와 다음 주 실습이 계속 이어지니까 착실히 실습에 임해주시고요. 오늘은 설득적 글쓰기 실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단계인 주제 선정과 계획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 쓸 대상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설득적 글쓰기의 대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적 현상입니다. 당장 인터넷 뉴스 창을 켜볼까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문제들, 그리고 N번방, 그리고 박사방 등 경악스러운 사건들이 최근에 일어났고요. 13세 무면허 뺑소니 사건, 배달의 민족 수수료 사건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설득적 글쓰기의 대상을 선정하는 우선적인 방법은 문제적 현상에 대해서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시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자연, 과학, 기술, 예술 등 현상에 존재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현상을 풍부하게 떠올려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때 평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등을 활용해서 관련 내용을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또 해당 분야에 대한 신문 기사 등을 검색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주변 사람들과 해당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교재 95쪽 브레인스토밍 예시 한번 보고 갈게요. 인터넷 문제와 관련해서 자극적인 기사, 동영상, 정보의 홍수, 댓글 등의 문제를 떠올렸고 각각 관련된 항목들을 자유롭게 작성했죠. 물론 이보다 더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퍼뜩 지나가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을 떠올렸다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린 대상들 중 실제 글로 쓸 것을 초점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점화가 왜 필요할까요? 글 한 편에 여러분들이 떠올린 모든 생각들을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설득적인 글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상의 범위를 좁히고 좁혀서 그 글을 통해서 자신이 쓰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초점화할 때 비로소 설정됩니다. 초점화하기, 교재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자, 화면 집중! 자, 봅시다. 인터넷 문제 중에서 댓글을 설득의 대상으로 설정했죠. 댓글의 문제 현상, 즉 악플과 선플, 인신공격, 댓글의 정치적 이용, 익명성 등을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댓글 문화 형성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 자료에서는 올바른 댓글 문화를 형성하자라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자, 이처럼 주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 볼게요. 명확하고 독창적인 주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관심 있는 주제, 독자의 흥미와 관심 있는 공감적 주제, 범위가 좁고 구체적일 것, 이 4가지 강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득적 글의 목적과 필요성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글의 목적이란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이고 글의 필요성이란 왜 쓰려고 하는지에 관한 답입니다. 그래서 글의 목적에는 분명한 논점이 드러나야 하고 글의 필요성에는 논지 전개의 이유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주제가 시의적절한지 또 예상 독자를 고려하는지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자, 교재 97쪽 자료 3을 볼게요. 글의 목적을 무엇이라 밝히고 있습니까? 핵심은 무분별한 댓글 사용의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 또 올바른 댓글 문화 형성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필요성은 뭐라 밝히고 있죠?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의사소통 윤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는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상 독자를 고려한 글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실습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볼까요? 먼저 교재 91쪽 실습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지 화면 볼게요. 첫 번째 실습이죠. 다양한 사회적 현상 가운데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적 현상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자유롭게 떠올려보고 핵심어로 정리해보자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공백이 있죠? 공백이 있고 밑에 핵심어로 정리하기가 있습니다. 채워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저는 예시로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예시로 한번 실습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예시로 만들어 본 실습지 보실까요? 저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재택수업, 격리, 확진자, 사회적 거리두기 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필 오지죠. 물론 더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간단히 예시를 돕기 위해서 이쯤 해두었고요.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에는 더 다양하게 생각해 주세요. 밑에 부분 보이시죠?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 밀집지역, 예절, 여가활동 제한, 확진 추세, 여행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급적 핵심어로 정리하기 부분에서는 많은 핵심어들을 제시해 주세요. 제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재 93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2 보이시죠? 실습 1에서 정리한 핵심어 가운데 자신이 실제로 쓰려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선택해보자.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여 글의 주제를 선정하고 글의 목적과 필요성을 각각 한 문장으로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요구하는 거 많죠? 지금은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연습 과정입니다. 연습 없이 글쓰기는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핵심어를 선택했고 다중 밀집 지역 이용, 코로나 시대의 예절이라는 요소들을 구체화해보려 합니다. 다중 이용 밀집 지역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중 이용 밀집 지역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의식 개선의 필요성을, 그리고 한 가지 예시로 요새 논란이 있는 꽃놀이, 다들 가고 싶었죠? 이 꽃놀이를 예로 들어 심각성을 부각하고자 합니다. 또 코로나 시대의 예절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과 방역, 소독, 기침 예절 등을 언급하고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 제도에 협조하는 태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주제를 선정해야겠죠? 저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다시 봄이 온다 라고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봄이 다시 오지 못할 거라는, 장기화될 거라는 뉘앙스죠. 경고성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저는 부제도 달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주제를 명확히 해야 글을 쓸 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다음으로는 제가 설정한 목적을 보겠습니다. 글의 목적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확진자 증가 추이가 주춤하고 또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외부 활동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국민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필요성은 국민들로 하여금 코로나19 사태의 위험성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본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할 시의적절한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독자를 밝혀줬고요. 문제의 시의성과 관계를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물론 여러분들이 막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생겼죠. 발전의 한 과정입니다. 꼭 성실히 과제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조건 도와드립니다. 작성한 실습지는 언제 제출하느냐? 이전 실습지 언제 제출하라고 했죠? 우리가 강의실에서 대면하게 되는 날! 그때 저에게 달라고 했었죠. 설득적 글쓰기 실습지도 같이 내주세요. 설득적 글쓰기 실습은 실습 1, 2를 다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자, 오늘도 수업을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재택수업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사태 극복해봅시다. 어느덧 4월 중순에 와 있네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건강 무탈히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7강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